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니체를 통한 돈 공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책 제목입니다. 니체에서 배우는 이제 돈과 재테크 이런 주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읽은 책인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정말 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 보십사 책 추천도 드리면서 마음에 들면 구입하시고요. 책 속의 일부 내용을 재테크와 투자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은 이제 10개의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니체의 사상을 풀어 쓴 답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글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이 없는 날에 이런 글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 2개 정도 보실게요. 자,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쇼펜하우어.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죠? 네. 여기다가 근데 갑자기 니체가 들이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삶에 지친 연약한 자들의 넋두리다. 니체. 예, 저는 니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사는 게 이제 고통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간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생은 욕망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집 가지고 싶고, 근데 어때요? 가지게 되면요, 전에 했던 거 싹 잃어버리고 또 뭔가를 계속 이제 추구하고 또 이제 욕망이 들끓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고파서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다 있죠. 전에 배고팠던 그 마음 다 있고 또 저녁에 뭐 먹어야 되니까. 이래서 기준과 중심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이 말에 이제 니체가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니체 사상은 뭐냐면 운명을 거슬러서 내 의지대로 모두 다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니체가 말한 게 뭐냐면 니체는 자유의지도 아니고요. 숙명론. 숙명론은 뭘까요? 그러니까 운명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니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운명을 긍정하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혹한 시련이나 이런 걸 가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단련시키고요, 성숙시켜서 이거를 넘어서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이 지배하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우리 지금 시대죠.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안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투자 관련된 뉴스, 글, 이거 뭐 댓글 같은 거, 이게 보시면 이 언어가 삶을 결정한다라고 보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안타깝고 좀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65세 그런 노인 빈곤율이요. 2018년 기준으로 45.7%, 거의 절반입니다. 노인 중 절반은 다 빈곤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1위 뭐 있습니까? 자살률이에요. 노인 자살률. 예. 그러니까 이런 가슴 아픈 수치가 우리의 현실을 그냥 대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운명을 긍정하면서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넘어서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이런 쪽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돈의 어떤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닫고요, 지금 자본주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실행하고 인내해서 투자로 어떤 내 삶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요.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릴 수 있게. 이것이 저는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 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니체가 주장하는 정신은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자기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서 오히려 요청한, 내가 뛰어넘어 줄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책이 원래 사실은 초인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잘 안 팔려가지고 초인 정신을 니체가 강조를 했습니다. 초인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고난에게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람이다. 저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초국했다는 느낌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내 어떤 이걸 갖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예.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니체도 이제 3책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상을 이제 전파한 거죠. 평생 이제 좀 알아가고 되게 좀 깊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좀 재테크 투자로 연결시켜서 어떤 이런 것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자, 근데 니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5살 때 잃었고요. 예술과 이제 학문 쪽에서 뭐 천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이제 충분할 수도 있었는데 25세의 나이에 스위스 바질 대학 교수가 됩니다. 예, 이거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근데 1년 뒤에 이제 프로이센 그 프랑스 전쟁에 지원했다가 거기서 위생병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괴질 막 이런 거 걸려가지고 건강을 좀 해쳐요. 그래서 평생 이제 편두통 뭐 이런 거
눈병으로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정신병 뭐 광기까지 이제 하다가 되게 고통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뭐 대학교 때 수업 들어온 사람도 뭐 2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게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내용이 이제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거기 나오는데 병 때문에 이제 교수직도 이제 10년도 못 채우고요. 그냥 사퇴합니다. 사퇴하고 학교에서 나온 연금이 있는데 너무 이제 쥐꼬리만하게 나와서 뭐 겨울에는 불도 뗄 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자였던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 얻지도 못한 채로 이제 평생 독신으로 보냈고요. 출간하는 책들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인기 없는 책은 이제 당연히 꺼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자비로 이제 책을 출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많은 책들, 논문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아마 제일 많이 좀 유명해진 게 그거였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 그 책일 거예요. 그렇게 좀 유명해지는가 싶었는데 45세에 나 이제 광기 이게 정신병 그것 때문에 참 마지막 10년을 거의 뭐 병석에서 지내다가 식물인간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마지막 모습이 저 너무 읽다가 너무 저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제가 아파가지고 저도 참 힘들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삶의 어떤 방향과 길을 니체가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책 속의 내용에서도 보시면 니체가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락한 생활이 있죠. 쾌락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병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은 거에도 이제 호들갑을 떤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고난과 고통이라고 그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행복의 반대가 비애나 고통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제 빈곤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이라고 책 속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약한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하고 이제 편안함 그런 거 다 뒤로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멘탈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곳을 좀 더 살기 좋고요.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들이 정해준 방식을 따르지 말고요. 스스로 개척하고 공부해서 이런 것들 좀 공들여서 내 노력 정성 쏟은 다음에 보다 좀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만드는 거. 그래서 돈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만드는 아름답고 정말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